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오늘 11월 5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지금 조국 사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국 사태가 일단락이 될지 아니면은 이것이 더 큰 방향으로 권력형 비리 쪽으로 퍼져나갈지 그 판가름이 날 겁니다. 날 건데 지금 오늘 아침 조간을 쭉 보고 또 그동안 나온 취재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핵심은 이겁니다.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할 것이냐, 검찰이 기소할 것이냐, 소환은 뭐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기소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이냐, 그리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이까지 쭉 나가는데 지금까지 딱 막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정경심 씨가 보유한 의혹이 있는 차명 주식 WFM 2억 4천만 원이나 헐값에 산 차명 주식, 그 차명 주식이 과연 차명이냐 이 부분과 이 차명 주식을 조국 전 장관이 알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그 차명 거래 내역을 알았고 또 일정 부분 본인이 관여를 했다 이런 진술 또 압수물 분석에 의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오늘을 기점으로 아마 조국 전 장관 기소를 위한 그 실마리가 좀 풀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경심 씨의 동생 집에서 발견된 WFM 주식이 12만 주, 실물 주식이죠. 실물 주식이 차명이라는 것이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 정경심 씨 거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말씀이죠. 자, 일단 검찰이 압수물을 분석을 하니까 이 정경심 씨가 과거 2014년에 한국투자증권에 계좌를 하나 개설을 했는데 그 명의는 동생인 정모 씨 명의입니다. 정모 씨 명의로 계좌를 개설을 했는데 이것이 차명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압수물 분석에서. 그런데 이 신청서 이름에, 그러니까 차명을 하기 위해서 2014년 한국투자증권 계좌 개설을 하면서 신청서 이름에는 정경심 씨 동생 정모 씨 이름을 썼습니다. 정모 씨 이름이, 그러니까 정모 씨 걸로 한 거죠. 그런데 연락처, 신청인의 계좌 주인의 연락처에는 정경심 씨 본인의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검찰이 이 신청서에 찍힌 필적을 다 감정을 하니까 그 필적은 그 신청서에 쓴 필적은 다 정경심 씨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씨가 쓰고 신청인을 동생 이름을 하고 본인의 연락처를 적은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은 정경심 씨 자신도 아니고 동생 것도 아니고 제3의 가족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은 거죠. 이것이 차명 계좌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이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전형적인 수법인데 이 관리는 본인의 전화번호를 적어놨으니까 관리는 본인이 하는 거죠. 그리고 도장도 제3의 가족 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정경심 씨 동생이지만은 정경심 씨 동생이 마음대로 이 계좌 관리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전형적인 차명 계좌 개설입니다. 그런데 이 차명 계좌는 2014년에 만들었지만은 중요한 것이 2018년 1월에 이루어졌던 주식 거래죠. 차명 주식 거래, 차명 계좌를 만들었는데 차명 주식을 거래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가 이 WFM을 산 그 계좌인지는 아직 검찰이 확인은 안 했지만 그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월에 WFM 주식 12만 주를 2억 4천만 원이나 싸게 헐값에 6억 원에 샀는데 이것이 차명이라는 그 의혹이 있었죠. 그 실물 주식이 동생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동생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래도 이거 차명 아닐 수도 있다. 실제 동생 것일 수도 있다. 혹은 제3자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해명 비슷하게 했지만은 결국 그것은 변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생 정모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한 건데 거기에 따르면은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나와 함께 지인 명의로 주식을 산 다음에 내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지인 명의, 그러니까 제3의 가족인지 뭐 지인 명의로 누나와 함께 샀다. 뭐 결국
그 정경심 씨가 샀다는 이야기죠. 정경심 씨도 같이 샀다는 이야기죠. 사서 주식을 산 다음에 내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누나 거는 차명이죠. 본인 거는 뭐 지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검찰 진술 내용 중에 정경심 씨 동생 진술 내용 중에 8월에 그러니까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8월에 정경심 씨 그리고 정경심 씨 동생 또 정경심 씨 변호인 이렇게 일종의 그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책 회의에서 정경심 씨 동생이 누나와 매형은 조국이죠. 누나와 매형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이 주식 뭐 누나 거 아니라고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까지 검찰에서 다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검찰은 지금 정경심 씨의 계좌 중에서 일부 계좌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일부 계좌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과 관련된 WFM과 관련된 이 계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국 기소에 실마리가 풀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첫 번째 2018년 1월이면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입니다. 민정수석 시절인데 공직자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가지고 있던 주식도 백지신탁하거나 팔아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 시점에 새로운 주식을 사들였고 그것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그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고 가족이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고 또 범죄 수익 은닉 사명으로 사들인 주식을 동생 집에 갖다가 숨겨놨으니까 그러니까 범죄 수익 은닉 이것은 정경심 씨 구속영장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인데 문제는 정경심 씨가 아니고 조국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은 아무 하자가 없다. 뭐 가족의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조국 전 장관도 빠져나갈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생이 대책회의에서 이야기했다는 거, 정경심 씨 동생이 대책회의에서 이야기했다는 거, 매형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뭐 매형에게 뭘 피해가 가는지 매형도 알고 싶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적인 게 지금 정경심 씨 일부 계좌를 추적 중인데 그 계좌 추적 내용에 이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WFM 주식을 헐값에 정경심 씨가 사는 그날 2018년 1월 그날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경내에 있는 ATM기에서 5천만 원을 정경심 씨에게 보냈다는 의혹.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조국 수석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국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뇌물죄가 성립이 되겠죠. 뇌물죄. 그러니까 조홍천 민주당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검사 출신인데 내가 지금 수사 검사 같으면은 뇌물죄에 집중하겠다고까지 이야기했던 그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2억 4천만이나 싸게 거래 주식을 넘겨줬다면은 그러니까 피의 쪽에서 WFM 주식을 그렇게 넘겨줬다면은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뭔가 보험금 성격으로 준 게 아니냐. 그렇다면 뇌물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주식 거래가 이렇게 한두 달 전에 또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서 주관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그 정부 규제 대책 발표 그것을 미리 기tim을 해줘서 코린 커피가 투자를 했던 가상화폐 거래소가 큰 손실을 면했다. 미리 기tim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죠. 그렇다면 대가성이 있는 뇌물까지 됩니다. 1억 원 이상 뇌물이면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정도 중대한 범죄라면은 뭐 부부 같이 구속 안 한다. 그런 원칙은 그런 간행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지금 상황은 검찰이 조국을 기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었고 지금 정경심 씨는 계속 수사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몇 차례 뭐 아파서 못 간다. 또 뭐 허위 진단서도 아닌 뭐 입원 증명서를 내고 수사를 받다가 조사를 받다가 나 그냥 집에 가겠다고 가버리고 이렇게 했죠. 지금 구속돼서 수사받은 상태에서도 또 어제도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
아파서 못 가겠다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기소전 구속 만료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렇게 계속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일부 공근관계에 있는 조국 전 장관을 검찰이 소환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정경심 씨를 다 조사해놓고 조국을 불러야 되는데 정경심 씨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수사가 지체될 수뿐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노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검찰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나 또 정경심 씨 동생의 진술에 의해서 조국 전 장관도 이 혐의에서 뇌물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상당 부분 확보를 하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의 특미까지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그 상황이 오늘 11월 5일 화요일 현재 상황입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